S&P 500을 샀습니다. 그런데 QQQ가 더 좋아 보입니다. QQQ를 보고 있으면 AI ETF와 반도체 ETF도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ETF인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 더 헷갈립니다. 내가 시장을 산 건지, 성장 기업을 산 건지, 유행을 산 건지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은 S&P 500, QQQ, 테마 ETF를 존 보글의 기준으로 한 장의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라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산과 유형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S&P 500 ETF, QQQ, 그리고 방산, 우주, 2차전지 등 특정 산업을 정하여 만들어지는 테마 ETF는 모두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셋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더 좋으냐를 다루기보다 내가 실제로 무엇을 사고 있는지 분류해 보겠습니다. 보글이 좋아할 것은 복잡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넓게 분산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존 보글의 저서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의 전통적 인덱스 펀드의 설명도 이 방향에 가깝습니다. 넓게 담고 낮게 비용을 내고 오래 보유하라는 구조입니다. S&P 500을 산다는 것은 미국 대형주 시장의 장기 성과를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전 세계 시장은 아닙니다. 미국 소형주 전체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 500개 선도 기업을 담고 미국 대형주 시장의 대표 지수로 쓰인다는 점에서 보글의 기준에 상당히 가까운 선택입니다. 추가로 존 보글이 S&P 500을 사랑하고 추천한 것은 맞지만 그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이상형은 미국 주식 4,000개를 모조리 담은 전체 주식 시장 인덱스인 VTI였습니다. 개별 주식은 한 기업의 운명에 묶입니다. 사업이 훼손되거나 경쟁력이 무너지면 주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수는 기업 집단을 삼습니다. 다만 모든 지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테마 ETF에는 특정 산업에, QQQ는 대형 성장 기업 집단에, S&P 500은 미국 대형주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QQQ를 테마 ETF처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이고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 대형 비금융 기업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QQQ는 협소한 테마 ETF라기보다는 대표적인 성장 기업 중심 ETF에 가깝습니다. QQQ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QQQ가 S&P 500보다 좋아 보였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기술, 플랫폼,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이 시장을 이끈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높은 성과는 시장 전체를 산 결과라기보다 성장 기업 쪽으로 더 기울어진 선택이 보상을 받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테마 ETF는 또 다릅니다. AI, 반도체, 2차전지, 로봇 같은 이름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보글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시장 전체의 장기 성과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산업, 특정 미래, 특정 유행에 집중해서 베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존 보글의 저서 가치 투자의 원칙에서 보글이 경계한 좁은 포트폴리오와 투기 문화가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면 투자자 결과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테마 ETF가 출시되고 돈이 몰리는 지점은 때론 유행의 중반이나 후반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항상 좋은 가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표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S&P 500은 미국 대형주 시장의 장기 성과를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두 기업의 성공에 베팅한다기보다 미국 대형 기업 전체의 이익 성장에 동참하는 구조입니다. QQQ는 다릅니다. QQQ는 테마 ETF처럼 좁은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S&P 500처럼 넓은 시장 전체에 가까운 선택도 아닙니다. QQQ는 미국의 대형 성장 기업, 특히 기술과 플랫폼 기업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선택입니다. 전체 시장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함에 따라 시장 전체 이익의 일부분을 공유하지만 투자자는 자신이 시장 전체를 산 것이 아니라
성장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선택을 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테마 ETF는 한 단계 더 좁아집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로봇처럼 특정 산업과 특정 미래에 집중합니다. 문제는 그 산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산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좋은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장기 보유하여 시장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S&P 500은 시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QQQ는 성장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시장 선택입니다. 테마 ETF는 특정 산업과 유행에 대한 집중 베팅에 가깝습니다. 셋은 모두 ETF이지만 같은 투자는 아닙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S&P 500은 시장 전체에 더 가깝고 장기 보유 적합성이 높습니다. QQQ는 장기 보유가 가능하지만 성장 기업 쪽으로 더 기울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테마 ETF는 특정 유행에 가까워질수록 장기 보유보다 타이밍과 기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회계적으로 보면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ETF라는 포장지가 같아도 안에 담긴 자산과 위험은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ETF 개수가 아니라 실제 노출을 봐야 합니다. S&P 500, QQQ, 반도체 ETF를 모두 들고 있다면 이름은 3개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대형 성장주에 반복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ETF라는 도구 자체를 보겠습니다. ETF는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소유하게 해주는 훌륭한 투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투기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존 보글이 왜 ETF를 축복이자 유혹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는 복잡해질수록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투자는 대개 단순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사고 있는가? 시장 전체의 장기 성과인가? 성장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선택인가? 아니면 특정 유행과 기대에 대한 베팅인가? S&P 500, QQQ, 테마 ETF는 모두 ETF입니다. 하지만 같은 투자는 아닙니다. 보글이 우리에게 남긴 기준은 상품 이름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넓게 분산하고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삶이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내려 마침내 울창한 복리의 숲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